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질문으로 동영상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문택님께서 어반님 삼성전자 우 같은 배당주에 매달 적립식으로 넣어볼까 하는데 어반님이 생각하는 배당주의 장단점 혹은 전망이 어떤지 다뤄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내가 진짜 삼성전자 이거 주식 매달 적립식으로 사면 괜찮냐는 질문을 2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는 대답인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저는 일전에 그 제 유튜브 이제 카테고리 보시면 알겠지만 그 투자를 할 때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주식에 투자할 때는 평가 치는 전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일단 배당 투자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인덱스 투자 전략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똑같이 배당주 삼성전자 우선주면 배당이 포커스가 맞춰 있잖아요. 우선주 자체가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제 배당을 쥐꼬리만큼 조금 더 많이 받게 돼 있거든. 대신 이제 뭐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형성돼 있어. 물론 주식마다 차이가 있는데 근데 왜 삼성전자 더군다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4차 산업 가운데 특히나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이런 4차 산업 성격에 맞는 주식이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인데 그리고 삼성전자 뭔가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많은 뭔가 기관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 놓고 봤을 때 다들 가치주라고 말해요 사실. 지금 이런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막말로 애플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삼성전자를 우리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었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시가총액이 한 두 배는 올라갔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렇거든. 그러면 이거 진짜 저평가인데 근데 왜 이걸 사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투자에는 그 투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도 피할 수 없는 고유의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채권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떨어지면 채권 디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니까 떨어지면 좋단 말이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거든. 근데 반대로 이제 주구장창 올라간다고 해봐 금리가. 그러면 채권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일전에 말한 대로 이제 채권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금리라는 게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채권 투자의 그런 고유의 리스크라고 해봤자 결국에는 그런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이 매번 변해요. 매번 변하게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채권을 그냥 보유를 하잖아요. 보유를 하면 당장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만 채권 그런 만기가 하나 둘씩 오게 되면 그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말이 어떤 말하는지 약간 좀 아리송하고 헷갈릴 건데 일단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이거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 그런 리스크가 있고 뭐 해외 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추가로 환율적인 리스크가 또 있겠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 개별 종목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투자 두 개, 세 개 이렇게 투자하면 몰빵 투자라고 하는 거지. 이게 워런 버핏이 하면 이게 집중 투자가 되는데 우리가 하면 그게 신용 미수 몰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사실 분산으로밖에 이게 해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오랫동안 회자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노키아 같은 회사. 노키아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이전에 핸드폰 넘버원 회사였잖아요. 근데 뭔가 하루아침에 가루가 돼서 사라진 그런 회사잖아. 핀란드의 자존심이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비단 노키아뿐만이 아니라 이런 뭔가 기술주 같은 데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게 뭔가 4차 산업 이런 게 투자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컨슈머 섹터 투자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지루하고 진부하지만 계속 간단 말이야. 단적으로 이제 워런 버핏 투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뭐 질레트 면도기라든가 코카콜라 그런 거 있잖아. 또 워런 버핏 또 이상한 것도 많이 좋아하잖아. 음료 탄산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런 주식으로 이득을 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컨슈머 섹터가 이런 걸 수도 있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카드 같은 걸로 보면 카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이런 글로벌 섹터에서 카드 사는 뭐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얘들이 양분해서 먹고 있잖아. 딴 게 치고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얘들은 이 계속 쭉 커갈 수밖에 없는 뭔가 4차 산업처럼 주목받는 주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커가는 이런 것들 좀 좋아하긴 한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가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주식이란 것들은 아까 말했던 개별 종목 리스크하고 두 번째 시장 리스크 이 두 개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 리스크라는 것들은 적립식으로 피해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가라는 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변동이 심하잖아. 그래서 적립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길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시장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지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적립식으로. 근데 문제는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어떤 경우도 분산하면 해지가 안 되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한 종목에 몰빵을 하겠다는 거야. 분명히 삼성전자 싸지. 어떤 뭔가 밸류에이션 측면 봤을 때 싸지.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과거 그 메리츠 코리아 펀드가 진짜 엄청나게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존 리어롯이 맨 처음 뜨자마자 메리츠 코리아 막 1조 넘기고 그리고 막 3년 수익률로 전체 펀드 중에서 1등 찍고 그렇게 날 때가 있었거든. 근데 이 메리츠 코리아가 한순간에 훅 간 적이 있어요. 문제는 메리츠 코리아 같은 경우는 펀드 종목이 보통 기본적으로 펀드는 60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60개 이상 들어가도 벤치마크 대비 헛손질하면 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메리츠 코리아 포트폴리오 나도 좀 많이 봐가지고 그때 아마 메리츠 코리아 많이 샀던 게 그거야. 한전 KPS랑 SK, CJ였나?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거든. 다 대기업들이고 괜찮은 회사단 말이야. 근데 특히 맞다 그중에 한샘이라는 주식도 있었는데 야 한샘은 25만 원부터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 뒤로 3년 동안 지금 계속 떨어져서 내가 마지막에 한 3년 뒤쯤 봤을 때 한 10만 원까지 떨어 15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져 6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게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그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투자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인고의 세월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문택 씨가 말씀하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년 전 주가랑 지금이랑 비교하자 이제 다시 그 전저점을 이제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0만 원 넘고 엄청 잘 나갔잖아.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진 것도 이제 떨어진 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예전에 액면분해라고 개미들이 그때 엄청 샀거든요, 개인들이. 근데 계속 떨어졌어, 삼성전자도. 요 근래 들어와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올해가 아니구나. 이제 작년 돼서 이제 올라온 거지. 그 전에 계속 떨어졌거든요. 못 떨어진 것들을 중에서는 기관들은 나름 리포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그런 MS 점유율이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라고 그때가 이제 최고점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2년 전에 이미 삼성전자의 그런 MS가 이제 1년 전, 지금부터 이제 1년 전쯤 그 2년 전에 이미 그 실적을 안 가 떨어질 거라는 걸. 그냥 걔들은 계속 내납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또그 중국까지 끼어들었잖아요. 반도체 사건으로. 반도체 이게 중국에서 워낙에 많이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는 기업 자체가 뭔가 그런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국가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엄청 떨어진 것도 있고 지금 와서는 이런 것들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중 무역에서 어떤 본의 아니게 트럼프 형이 그걸 계속 펴주고 있거든 지금 중국을. 그래서 뭐 지재권이라던가 이런 걸로 건들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중국에서는 반도체를 지금 이게 뭔가 놓기 되게 힘든 입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설켜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게 한 종목에 몇 년씩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씩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SK 하이닉스 보세요. 지금 20년 전 주가 이거 60만 원 넘어갔던 주식이란 말이야. 그거 하나를 계속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늘상 말하지만 지옥에는 바닥이란 게 없거든요. 진짜 주식에 딱 맞는 말이에요. 지옥에는 바닥이 없어. 인생에는 바닥이 있지만 주식에는 바닥이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상 말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별로 이렇게 권유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되게 뭐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 사세요 라고 해서 내가 사라고 한다고 이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걸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냥 이렇게 사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을까. 딱 이 정도로 단편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근데 주식이란 게 한번 시작되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우량주로 투자한다 해도 그게 수라의 길이에요. 그리고 네 종목, 다섯 종목 이게 분산한다 해도 그게 다 폭망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삼성전자 우량주를 이렇게 계속 꾸준히 살면 괜찮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건데 그냥 뭐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투자 열심히 하고 싶어 갖고 배당주 투자 뭐 열심히 하면 배당주 투자 나쁘진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이제 11월 결산주면 이제 뭐 배당락 알아내고 뭐 몇 월 결산주 다 찾아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게 들어가면 국내 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산도 보통 ETF로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뭐 금융주가 조금 싼 것 같다. 금융주가 원래 또 배당률이 좀 높단 말이에요. 그럼 또 배당주 같은 거 포트폴리오 편입하고 그리고 똑같은 배당주인데도 이제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는 배당주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단순히 고배당만 노리는 거 그리고 발음이 안 된다.
고배당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캐시카우라고 해가지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배당 수익률만 노릴 것이냐, 아니면 보통 이제 배당 투자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수익률만 노리느냐, 아니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요? 이게 돈 하나 딱 짱 받고 그 다음에 이제 PC방을 산다고 하면 PC방 하나 딱 산데 돈 짱 받고 그 다음에 장사 열심히 해갖고 매달 월급 받아먹고 이제 스님들한테 그러다가 PC방 잘 되면 또 권리금 얹어갖고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하고 싶으면 이제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포트폴리오 묶인 걸로 잡을 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또 변동성이 오지게 높단 말이야. 오지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뭐 어떨까요? 어떻게 할 거야? 미국 증시에 선정돼 있는 거, iShares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배당주 사야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갖고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삼성전자 뭐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냥 애초에 할 생각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하실 생각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투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뭔가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을 노리고 싶잖아. 그러면 앞으로 평생 그냥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가질 그럴 각오가 있으면 그때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시작해가지고 뭔가 발 좀 담가보고 이런 것 좀 사다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처음 했던 그 질문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배당주에 그냥 꾸준히 매달 사면 될까요?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결론은요. 삼성전자 배당주 살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 있잖아요. 이거 물어본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알았죠? 사지 마십시오. 여튼 오늘 영상은 뭐 굉장히 길게 주저리했는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